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15일 기술적 분석의 이촌문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또 주말에 나온 어떤 반도체 관세 예외에 대한 소식으로 갭상승 출발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좀 음봉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이유가 없고 내려가는 데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단 어떻게 보면 지난 90일 관세 유예 그때의 고점이 새롭게 어떤 관세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라 그러면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단 배리어를 좀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만들었던 저점이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깨지지 않는다. 즉 하락해서 하단 박스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장중에 트럼프의 인터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그러니까 애써서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좀 두리뭉실하게 유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본인이 좀 유연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그 어제도 이제 장중에 의약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순간 밀렸고 그 다음에 남은 멘트가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돕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나 해외에서 이제 조달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당장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범위에 어떤 것까지 들어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애써서 굉장히 시장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좀 멘트들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재밌는 헤드라인을 하나 뽑아놨는데 그게 뭐였냐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여러 번 속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분명 그게 예전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게 조금 구체화되고 명확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호재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급등해서 출발을 했지만 다시 내려가고 어제도 시장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도 시장의 변동성이 지수가 3%가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너무 이슈에 끌려다니기보다는 큰 배리어를 좀 그려놓고 그 안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점점 종목들 접근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준비했었던 전략에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가장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국 시장은 지수적 관점은 계속 유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보다는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살짝 걷다가 났는데 여전히 종목들은 어렵다라는 거. 지수적으로는 이제는 2495 잡는지 보면 되고 다만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 종목들을 따라갈 수 있는 뭐 이른바 좀 갑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에 있어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렵다. 전반적으로 미국이든 어떤 한국이든 지수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 범위에 있지만 종목들 접근이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의 흐름인데 지난 이제 90일 관세 유예하면서 고점을 찍은 자리가 여기죠. 이 구간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있어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여전히 30분의 122평을 지키고 있다. 이게 깨지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지금의 요 박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게 슈팅 구간에서는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서 무섭긴 하지만 반드시 내려온다라고 했죠. 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과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무리 높아도 4.1에서 2 사이는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가 최소한의 어떤 범위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나스닥 일봉으로 오게 되면 22평 저항 맞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 구간을 딛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확실한 좀 이슈나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재료를 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살짝 변동성을 축소하는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일단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지수적 관점은 뭐 훌륭하죠. 계속 코스피 레버러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뭐 다시 내려오더라도 지금 구간은 수익 담보보다는 홀딩 구간이다. 최소한 이 윗 구간에 올라왔을 때 조절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매물대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 매물대가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지에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딛는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관점인데, 올라올 때 2차전지가 같이 올라오게 되면 좀 더 좋은 탄력, 더 힘있고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그나물의 그밥, 그렇죠? 뭐 바이오제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 여전히 순환매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이 대부분 디레버러징, 즉 레버리지를 좀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어떤 규모도 좀 축소해가는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의 공매도들은 일단은 그런 모습들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 쪽에서의 흐름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